자, 지금은 또 다시 검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최성해가 분명히 고발된 것 같은데 왜 수사를 안 할까? 그게 1년 넘었어. 작년 9월이었어요. 지금 11월 달이잖아. 이 사람 수사가 됐는데 왜 수사를 안 할까 했더니 아주경제 또 이 훌륭하신 기자분들, 장용진, 김태형 기자 이런 분들이 그걸 또 밝혀냈네. 최성해가 거짓말했다라고 사실상 고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일단 배당 자체는 정경심 수사하는 데다가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이따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아예 수사 착수를 안 해.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재판이 끝난 다음에 수사하겠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재판이 끝날 대법원까지 간 다음에 뭐 확정 판결이 나오면 그때 이제 최성해 총장 수사를 시작을 해서 뭐 무혐의가 나든 기소를 하든 뭐 이렇게 해야지. 어쨌거나 정경심 교수 재판에는 영향을 안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수사를 시작하면 최성해 총장의 그 증언으로 그 증언이 어떤 핵심 증거가 돼서 지금 정경심 교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성해 총장을 수사를 해버리면 그 증거 자체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재판에서 자기들이 버벅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지금도 버벅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경심 교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일단 캐비넷에 넣어두다가 똑똑한 기자들한테 들킨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최성해 총장이 사실은 개인적인 배경, 본인의 학력 위조의 문제도 그렇고 당시에 이제 영주 쪽에 국회의원 누굽니까? 그 최교일이에요. 최교일. 파라다이스. 네, 파라다이스 무슨 스트릿바. 클럽이지? 네, 스트릿바. 그 선비 정신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영주의 국회의원 최교일이 굉장히 이전에도 잦은 만남이 있었고 이런 것은 PD수첩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뭐 보도들에서 보면은 국회의원과 부적절한 만남 이런 것들이 조국 장관님 사태 검란이 일어나고 이후에도 이 사람이 그런 의혹들을 많이 달고 다녔었기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를 진행을 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이 건을 정경심 수사팀에 배당을 한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스모킹건 역할을 한 거예요. 최성해 한마디가 나는 저 표창장 준 적이 없는데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최성해가 그냥 보통 일반인이고 검찰이나 저쪽 구기득권과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최성해 입장에서는 기억을 못하나 보다라고 순수하게 바라보는 건 진짜 아마추어. 진짜 그건 순진하지 못해 뇌에 주름이 없는 거고 최성해라는 사람 자체가 정경심 교수한테는 친했지만 조국 장관한테 청탁하려다가 까인 전력이 일단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국민의 짐 그 당시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고 심지어 정치적 야심도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또는 앞서 들어가자면 검찰이 무언가 책을 잡힐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비리 사학 관련한 비리 등에 있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결정적 증언을 해줌으로써 이게 정경심 교수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일종의 스모킹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악의적으로 보면 최성희와 검찰은 동업자 관계가 가깝습니다. 아까 우리가 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사건에 5억이 흘러 들어갔는데 그거 무마시켜준 거랑 똑같은 구조에 있는 거예요. 최성희는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이미 정경심 조국을 치기 위한 용도로 최성희가 검찰을 협조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최성해에 대해서 나경원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면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1년이 넘도록 그냥 묵혀둬 버려. 그 전형적인 그 방식이네요. 한마디만 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거죠. 딱 그거네요. 네. 그래서 최성해는 나는 표창장 준 적 없다. 이 한마디를 던져준 거고 검찰은 그걸 바탕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최성해가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 나쁜 사람인 걸 알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깨끗하니까 훼손시키면 안 되니까 계속 그냥 내버려두고 이거 있는 것 봐요. 같아요. 이게 진짜 나쁜 놈들인 건 이거야 이제부터야. 정경심 수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뭐 표적 수사 이런 거였기 때문에 정경심의 유죄를 입증해야 되잖아. 이 팀에다가 정반대에 있는 최성해 사건을 같이 집어넣어놔. 그럼 이게 자아분열이 되냐?
최성애가 유죄가 되려면 정경심이 무죄가 돼야 되고요. 정경심이 무죄가 되려면 최성애가 유죄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요거를 근데 같이 배당을 시키면 최성애는 수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게 네. 더 열받는 거라고. 이게 왜냐하면 이 압수수색 100군데 이렇게 할 때 굉장히 편파적이라는 비난을 많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강행했던 반부패 수사 2부 고형곤 부장검사, 이 사람 신문에 하도 많이 나와서 고형곤이라는 이름이 아주 익숙합니다. 왜? 압수수색을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동양대 얼마나 압수수색하는지 지켜볼 거고요. 굳이 이렇게 고형곤한테 이거를 검사를 배당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검찰 개혁 언제 합니까? 도대체 이제 미치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지. 그렇죠. 네. 네, 답이 애초에, 정해진 거죠. 네. 최성애는 무죄고 정경심은 유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답 맞춰서 계속 퍼즐을 조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야, 진짜 나쁜 놈들이죠. 우리 황당하게 이를 데 없잖아요. 음. 한 팀한테 최성희 정경심 수사를 같이 지켜봐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고. 간단히 말하면 수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일단 이 카테고리가 같으니까 그냥 갖고는 있어지만 수사 절대 하면 안 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것은 탄핵 사안이죠. 왜냐? 정경심은 조국은 유죄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성희에 대한 어떤 고소고발 건도 우린 수사 안 하겠다는 뜻이고, 이렇게 수사를 했던 놈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나경원 수사 안 하는 거잖아. 이거를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검찰 개혁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타겟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 이거는 그 검찰 전체 조직적으로 봤을 때는 고영곤 검사 외에 다른 부서에다가 배당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눈치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부서들끼리 건강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서로의 경력을 챙겨주기 위해서 내 수사 결과 때문에 내 선배나 내 후배가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적당선에서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짐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경우에는 너무 노골적으로 정경심 교수만 수사하고 이거는 네가 알아서 판단해. 그러니까 배당받은 입장에서는 이 두 개의 수사를 동시에 하면은 나한테 인사상 불이익이 생기는데 누가 합니까? 그러면 안 하지. 이미 정경심 교수는 수사가 시작됐고 재판 진행 중이니까 이것만 계속 공소 관리만 하는 거고 나머지는 안 하는 게 나한테 인사상 유리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인사상 유리하다는 게 그거를 배제하더라도 다른 부서에 넘기더라도 또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예. 그걸 수사를 하면은 내 선배한테 피해를 주게 되는데 눈치를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물러가야 되는 대표적인 이유예요. 지금 검찰의 체계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하는 앞으로의 모든 수사는 자 지금부터 돼지가 아니라 사람이 돼보자 하고 열심히 수사해도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버린 거죠. 조국 정경심은 유죄해야 되는 이 사건 자체가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칼을 꽂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찰권이 터무니없이 훼손돼 버린 사건인데 왜 그랬는지가 지금 일단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최성애가 참 독특하신 분이긴 하죠. 최성애가 한 말 거짓말들이 다 거짓말로 드러난 것들이 엄청 많죠. 예를 들어서 나는 조국 딸을 모른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용돈 주면서 며느리 삼고 싶다고 해는 그러니까. 사진을 붙이고 다니고. 네. 사진 갖고 다니고 자기 깐에는 조국 같은 셀럽과 친하게 지내는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와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정경심 교수를 자기 학교의 뭐 센터장으로 임명할 정도로 총장 다음 가는 권력을 줬던 사람이에요. 아이스 버킷 리스트 할 때도 조국 그렇지. 교수 지명하고. 자기가 이렇게 얼음 뒤집어 쓰면서 다음 타자는 조국 교수 이렇게 했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저 표창장을 준 적이 없고 저 서식은 동양대 서식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또 그런 서식이 상장에 나와. 그러니까 최성애의 거짓말은 다 뒤집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인지 수사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상적 관계가 그러니까 서로 간에서 그 협업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이 새끼 봐라. 우리한테 한 말이랑 다르네 하고 바로 수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 수사를 그 능동적으로 했던 대표적인 게 그 원전 비리에 대해서 그 원전 그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잖아요. 그게 전형적인 인지 수사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검찰 고발 안 했어요. 원래 감사원에서 검찰 고발 결론이 나는
그런 감사 보고서가 있는데 그런 보고서가 나왔을 때 국회하고 협의해서 검찰 고발을 하는 건데 그냥 신문 기사 쭉 읽다가 검찰에서 어머나 이거 한번 수사해야겠네 해가지고 그냥 막무가내로 압수수색 들어간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능동적인 수사를 안 하냐고. 그러니까 이천 불났을 때도 쫓아가는 검찰이 그러니까 아무도 고발 안 했는데 왜 하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검찰 개혁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선택적 정의. 내가 저거 봤을 때 저거는 범죄 아니야. 아, 저거는 큰 범죄야. 정경심 징역 7년 구형 엄청 큰 범죄거든. 지들이 봤을 때는. 정경심의 죄가 뭘까요? 조국의 부인인 거예요. 조국의 죄는 뭘까요? 검찰 개혁 원죄를 갖고 있는 거거든.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행안부와 법무부 장관 두 장관을 모셔다가 민정수석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 조국이 그 비슷한 당시에 죽창가를 패북에 띄우면서 한일 무역 전쟁을 끌어갔더니 정경심 교수 최후 구형하는 날 친일 테마주라고 37만 5천 원 번 조국이 반일 감정을 선동을 하면 정경심이 친일 테마주를 사가지고 대박을 버는 시나리오. 이걸로 30만 시작되는. 5천. 네. 세상에 미친 나라 아니면 이거 불가능하다니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몇몇 우리 같은 유튜브 팟캐스트나 이야기하지 언론사에 계신 분들 뭐 하세요 지금? 이거 어마어마한 비판거리잖아요. 왜 그때 비판을 숨죽이고 못- 있냐고. 그러니까 왜 비판을 못 하냐고 도대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비판을 못하는 사람은 뭔가 검찰한테 걸리면 안 될 뭔가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상상을 하기로는 나한테만 소스를 안 줄까봐. 그러니까 지금 그 검찰 출입하는 기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어떤 신문사에서 이런 편향적인 수사, 불법적인 어떤 수사 구조 안에서 그러니까 수사를 배제하고 있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비판 기사를 쓰면 나중에 이제 단체 문자 배제. 담당 검사가 단체 문자에서 그 기자만 삭제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앞으로 그 검찰 기사를 어디에다 소스를 받아서 쓰냐고. 지금 설문조사 결과 하나 나오죠 어저께. 기자들 총 법조 기자가 200명이 좀 넘는데 그중에 응답 온 사람들이 총 99명. 그중에 94%가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가 너무했다야. 현실이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찰과 대개의 법조 기자들은 공범이에요. 그러면은 장용진이나 김태현은 얼마나 외롭겠니? MBC 일부 기자와 JTBC 일부 기자 제외하고 나면 예. 나머지는 왕따 시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그러고 있는 거죠. 진짜 이거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선택적 정의라는 게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무감각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